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제는 이제 그 제3지대 조국 신당하고 이제 이준석 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옛날 같으면 이제 이준석 당부터 봤을 텐데 지금 이제 조국 당이요 이준석 당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비례 여론조사를 보면 조국 당이 이제 그 이준석의 개신당보다 훨씬 높아요. 다 이제 민주당의 비례표를 가져가는 거니까 저희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나쁠 건 없습니다. 손해 볼 건 없는데 오히려 이제 잘 된 거죠 뭐. 그래서 이제 먼저 조국이부터 한번 이제 이거 살펴보면요. 조국이는 이제 그 문제가 이제 지금 당명이 이제 첫째 문제죠. 당명을 이제 오늘 확정했다 합니다. 원래는 이제 조국 신당 이렇게 사람 이름이 들어가면 등록을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은 사당화가 사당이 되면 안 되잖아요. 실제 민주당도 제명당이다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이 직격탄을 날렸잖아요. 근데 그 제명당, 이재명당 이렇게 등록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조국이도 그냥 조국 신당 이러면 이게 등록이 안 되니까 근데 그 선관위에서 또 가르쳐 줘가지고 근데 개인 이름 조국이는 안 되는데 우리나라 할 때 나의 조국 뭐 할 때 조국 있잖아요. 할아버지 조자서가 나의 조국 이거는 이게 가능하다 이러면서 뭐 조국 개혁당 뭐 조국 뭐 선당 뭐 조국 민주당 다 된다 이렇게 선관위가 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조국이가 이제 또 꼼수에 능하잖아. 조국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야만 어차피 이게 표를 찍으니까 자기 이름을 이게 어떻게든 넣어야 되겠다. 참 이게 이러려고 이름을 처음부터 조국이라고 지었는지 부모가 우리나라 조국하고 이게 지 조국을 혼용해 가지고 이제 이름을 써버린 거죠. 그래서 이름을 이제 최종 확정했습니다. 당명이 조국혁신당 이렇게 이름을 했는데 이 조국은 이제 우리나라 조국이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죠 뭐. 그것도 이게 꼼수인데. 근데 이놈이 끝까지 꼼수를 쓰네. 그 혁자를 갖다가 이게 좀 다르게 조금 이게 키우거나 다른 색깔로 하면 거기에 떨어져 나가 버리잖아요. 그렇게 조국 신당 이렇게 되잖아요. 결국 지 쓰고 싶은 대로 조국 신당 쓴 거 아닙니까? 혁자를 조금 이게 돋보이게 때려버리면 그러면 조국 읽을 때 조국 신당 이렇게 되잖아요. 참 이게 평생을 꼼수로만 살아온 이게 조국이니까 이렇게 당을 이제 이름을 정해가 3월 3일 한답니다. 색깔은 이제 푸른색인데 블루 민주당하고 비슷한데 뭔데 그 트루 블루 아마 이게 짙은 파란색 같아요. 짙은 파란색. 그러면서 이게 세 색깔이 있더라고요. 그게 상징하는 게 광주, 그다음에 백두산, 그다음에 독도래 독도. 참 이게 황당한 광주. 근데 전라도 표를 좀 얻으려겠지. 그다음에 북한표 있잖아. 북한 백두산. 그다음에 조국이 아마 죽창가 아닙니까? 죽창가. 야 우리 반일 종족주의 그 노자나 책에 죽창가 불러서 이게 반일 감정으로 한번 이게 선동을 해보자. 이래서 이게 독도를 일어난 거 아닙니까? 참 이다가 이게 끝까지 문제입니다. 오늘 조국이가요 페이스북에 또 수육 먹는 걸 올려놨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 수육을 참 좋아하는데 아직 방송 때문에 밥도 아직 못 먹으니까 더 이게 수육 보니까 배가 더 고픈데 지금 이제 그 수육 먹는 사진을 조국이 이제 또 올려놓은 거예요. 수육을. 그러면서 이게 그 뭐를 놨냐? 수육을 이제 올리면서 독하게 마음 먹었다. 끝을 볼 것이다. 이 말은 오늘 내가 수육 먹고 힘내가지고 독하게 마음 먹었다. 끝을 볼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수육 사진을 올려놨다고. 그럼 조국 끝을 봐야지. 네 끝이 어디냐고. 네 끝이 바로 의왕구치소 아니냐고. 이미 예약돼 있잖아. 대법원에서 법률심인데 바뀌냐? 너가 위조했다, 감찰 무마했다 이게 바뀌느냐고 법률심에. 이미 최강욱이 전원합의체 재판에서도 증거 능력 다 인정했잖아. 컴퓨터. 네가 참여하나 안 하나 컴퓨터 네 빼돌린 거 너 없어. 포렌식에도 적법하다고 판결했잖아. 최강욱 사건에서. 그럼 너 대법원에 다툴 것도 없잖아. 그러면 한 4개월 뒤면 교도소 가지 뭐. 조국. 그래서 너도 쏘랐던 거 그게 뭐라고 쏘랐냐면 아이고 내가 이게 배지 달라면 동지들이 뭐 이어받을 거고 아마 이게 본인도 비례 2번 해가지고 배지 달았다가 그러면 이게 교도소 가면 당선 무효가 되죠. 그러면 이게 또 3번, 4번이 이어받지 않느냐. 본인도 이게 교도소 갈 거는
알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너 끝 아니야, 끝. 끝을 보자며. 뭐 더 이상 뭘 끝을 볼 건데. 지금 이게 교도소에서 계속해서 뭐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려고 탄핵 끌어내리는 게 이게 가능하냐고. 너가 이게 200석 해가지고 뭐 이게 윤석열 탄핵하든지 헌법 임기 줄이자며. 근데 지금 돌아가는 거 봤지? 조국. 지금 이게 이재명이 공천이 개판치 가지고 지금 이게 민주당이 2자리밖에 못 한다는 말도 있어. 100석도 못 한다 이 말이야. 조국 당신이 이게 몇 살이 뭐 몇 석 할지 모르겠는데 내가 보기에 비례는 뭐 이준석이보다는 더 할 것 같긴 한데 너가 이게 뭐 몇 석 보탠다 해서 그게 탄핵이 되냐고. 탄핵이 말도 안 되는 게 뭐 끝을 본다 뭐 윤석열 끌어내린다 이거는 불가능한 게 아닌가 이런 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는요 요즘 이게 조국이 별로 뭐 욕하고 싶지 않아요. 제 주적은 이재명과 이준석입니다. 조국이나 이낙연이는 비판할 이유가 없어요. 왜? 누가 이게 국민의힘에서 조국당 찍겠습니까? 안 찍어요. 어차피 이게 국민의힘은 국민의 미래 찍습니다. 안 찍어요. 조국당에. 그럼 이게 조국당이나 이낙연당은 누구 표를 뺏어가느냐? 이재명이 표를 뺏어가는 거예요. 민주당 표를 뺏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대거 아마 이게 조국으로 갈 겁니다. 엄경영 씨라고 있잖아. 뭐 4년 전에 180석 민주당이나 맞췄다는 그 시대 정신 어쩌고 하는 엄경영. 이분이 예측을 하더라고. 이재명이가 이번 선거에 죽고 조국이가 등장한다고. 근데 그분은 엄경영 씨는 이게 법을 잘 몰라지요. 조국이가 교도소 가는 걸 생각을 못 하는 건데 조국이가 이게 어떻게 컴백하면 교도소 가는데 2년 살아야 되는데 2년.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사면해 주겠습니까? 가석방 애누리 없이 2년 딱 살아야지 24개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실제는 조국 당이 저는 민주당 표를 엄청나게 뺏어가서 비례에서 선전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이재명으로서는 비례 위성정당이 있잖아요. 거기에 뭐 진보당 3개 떼줘. 또 새진보연합 3개 떼줘. 또 시민단체 뭐 간첩들 비슷한 시민단체 한 4개 떼줘. 그러면 이게 민주당이 몇 석 남냐고. 제가 보기에 오리지널 민주당은 5석도 쉽지 않다. 5석도 이런 평가입니다. 엄경영 씨의 평가예요. 5석도 쉽지 않다. 그러면 이게 조국이는 얼마 받을까? 최대 받으면 한 15%까지 받는다. 그러면 이게 5석에서 6석까지 놉니다. 지금 이게 저는 뭐 어차피 이게 민주당 거 뺏어갈 거니까 어차피 이게 국민의 거 뺏어가지는 않잖아요. 따라서 이게 조국이 뭐 교도소 갈 텐데 너 정치적으로 선전하는 걸 내가 뭐 공개하고 싶지는 않다. 왜냐하면 이게 이낙연이나 조국이도 다 이게 이재명하고 적입니다. 결국 이게 이재명하고 적이에요. 문재인도요. 제가 그랬잖아요. 문재인도 이재명의 민주당 비례 안 찍습니다. 조국 신당 찍어줍니다. 조국 신당. 비례는. 지역구는 이제 될 사람 찍을겠죠. 민주당이나. 따라서 저는 조국의 선전은 이재명을 때려잡는 거다. 결국 이 이재명의 대항마로 뭐 조국이든 누가 거론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이게 나쁜 게 아니다. 이렇게 먼저 조국에 대해서는 분석을 하는데 그래도 이게 끝까지 꼼수로 일관하는 거 이거는 상당히 그 씁쓸하다. 당 이름부터 이게 조국 신당 혁자는 위로 빼면 이거부터 이게 꼼수가 아닌가 이런 데 그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삼지대 이낙연은 이제 워낙 존재감이 없어서 이제 큰일이에요. 이낙연이가 좀 이게 호남에 선전해서 민주당을 다 떨어뜨리면 좋은데 아직은 이게 좀 쉽지는 않아 보여요. 임종석이는 이제 여러 탈당자는 많은데 아마 이제 이낙연 쪽으로 많이 안 가는 것 같아요. 임종석이는 이제 당에 남아가지고 투쟁을 하고 이재명 끌어내리겠다 투쟁하고 그리고 이제 뭐 탈당자 중에는 이제 무소속 연대도 있고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이낙연은 이제 큰 변수가 안 된다 보고 근데 이준석에 대해서 보면요. 야, 이준석이가 요즘 이게 진짜 심각할 겁니다. 자기가 이게 후에 막 겁일 거예요. 아마 이제 김종인이를 영입한 게 또 김종인 손자 이야기가 있던데 김종인이가 이게 몇 석은 보장받고 갔을 텐데 혹시 이게 자기가 안 가면 김종인의 손자 얘기도 놉니다. 손자도 설득해서 들어갔다. 혹시 이게 손자 주려고 또 이게 비례하나? 이것도 이게 감시해야 됩니다. 근데 김종인은 철저히 감시해야 됩니다. 근데 이준석 개신당 사람들 만나보면 이게 풀이 다 죽었어요. 저는 이제 그쪽 사정을 잘 아는 분도 자주 만나잖아요. 완전히 풀이 죽어가 이제는 거의 자포자기가 아닌가.
지금 이게 지지율이 5%못 넘으니 거기다가 이게 조국 신당이 딱 위에서 맡고 있으니까 좌쪽으로도 못 가. 그다음에 우쪽으로도 안 돼. 이게 완전히 뭐 지금 이게 이준석이는 난감하죠. 그다음에 언론의 관심도 다 떨어져 버렸어.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심각한 당이 그 와해 위기죠. 특히 어떤 여론조사 보니까 여성 지지율이 0%더라고요. 0%. 여성 지지율이. 이게 되겠습니까? 근데 이준석이 당에 또 악재가 생겼죠. 바로 이제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 이제 구속돼 있죠. 이분이 와 조국 신당에 이준석 개신당에 당원으로 가입한 거예요. 저는 이게 처음에 강신업 제가 TV를 보거든요. 강신업 변호사는 저하고 또 친하기 때문에 강신업 유튜브를 보는데 제목이 김성진 이준석 개혁신당에 당원 가입 이렇게 있길래 큰일 났다. 이게 뭐야 이거. 김성진이가 이게 이준석이하고 타협했나? 빨리 이게 무고로 이준석이 잡아야 되는데 김성진이가 성접대를 여자 접대를 이게 몇십 차례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큰일 났다. 김성진이가 이게 이준석이하고 손잡았나?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는 제목만 보면 이게 문제예요. 강신업 변호사 좀 뭐라 해야 되겠네. 제목만 보면 이게 놀랬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게 아니야. 원래 기사를 찾아보니까 김성진이가 이준석을 조롱하고 이렇게 무고 문제를 이슈화시키기 위해서 위장으로 가입한 거예요. 위장으로. 그러고 이준석이가 가입하기 쉽게 막 뿌리 났잖아. 아무나 가입하도록 뭐 공무원도 들어와, 군인도 들어와, 야 미성년자도 넣어와라. 전부 이게 정당법 위반 아닙니까? 정당법 위반. 정당 가입이 안 되는 사람 걸러내야 되는데 아무나 들어라. 근데 탈퇴는 못하게 막아놨잖아요. 이게 정당법 고발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김성진이 이분이 강신업을 통해서 변호사 통해서 이준석이를 상당히 조롱하고 당원 가입 절차도 문제 삼고 무엇보다 무고죄를 빨리 이슈화시켜서 기소하라. 이런 데 이준석이를 물먹이기 위해서 가입한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입장에서는 김성진을 당원심사위가 친하게도 그렇고 이미 이슈화 돼버렸잖아요. 참 이게 큰일입니다. 사법 리스크에.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이제 뭐 가라앉아버린. 지금 이제 아무도 국민의힘에서 현역이 누가 갔어요? 처음에 허나 가자마자 떨어진 누가 갔어요? 지금 여기 거의 뭐 지금은 이제 그 존재감 자체가 없어져 버린. 이자가 이제 어디 또 알아보니까 여론조사는 또 엄청 돌리대. 너 이준석, 너 막 여론조사 그 돌리는 비용 빨리 굳고 받은 거 아니야? 빨리 반납해. 지금 이렇게 선관에서 기부하거나 방법 다 알려줬잖아. 너 그 돈 가지고 너 여론조사 돌리면 안 돼. 하루에 몇십 개 돌린다던데. 돌려봤자 어디 가도 이준석이 너 10% 이상 안 오잖아. 그러니까 나갈 데가 없지. 대구도 못 나가. 아니 김종의 할배는 대구 가라는데 대구에 돌려보니까 뭐 10%도 안 되는데. 그래서 이게 뭐 어디 동탄 그 성원에 동탄에 간다. 또 이게 돌려보니 나와. 어디 서울에 뭐 어디 돌려봐도. 근데 한번 돌렸는데 돈 얼마야? 너 그 돈 이게 국고돈 절대 손대지 마라. 그 6억 6천 받은 거 빨리 반납해라. 반납하는 방법까지 다 알려준대 성관이가. 야 돈 주고 싶으면 돈 못 줘? 나도 주고 싶 누구한테 돈 줄 수 있지. 근데 어디 기부하든지 성관이 근데 반환이 왜 어렵냐고. 그게 무슨 법률 규정이 필요해. 빨리 반납하고 그다음에 여론조사 쓸데없는 비용 쓰지 말고 빨리 이게 근데 어디 넣어도 너 안 될 거니까 아무데나 뭐 그렇게 고민하고 재면서 자꾸 잔머리 굴리지 말고 빨리 이게 결정을 해라. 근데 이번에 제가 보기에 개신당은요 지역구 전멸입니다. 지역구 전멸이에요. 진짜 이게 비례 진짜 운이 좋아가 비례 바람 불면 한두 석. 근데 그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사표 방지 심리가 있고 누가 찍겠습니까? 지금 이게 어디 가도 이제 이준석이 대화 화제거리다는데 어디 가도 이게 떠들지도 않아. 옛날에는 당대표 될 때는 그래도 어디 가도 막 이준석이 편든 사람도 있고 대화가 되는데 요즘 방송에서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근데 뭐 그래도 우리 유튜브 3지대 다루는 김에 내가 이게 조국만 다루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남아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나 김성진 입당해서 하나 다뤄주는데 빨리 그러고 이게 6억 6천원 내가 빨리 반납해라고 그것 때문에 다뤄주는 거야. 너 지지율로 보면 다룰 이유가 없는데 빨리 그 6억 6천 이게 우리가 낸 세금이거든. 우리가 낸 세금 아닙니까?
지금 거기에 빨리 반납하고 그다음에 그 수사 빨리 이제 기소해서 자기 응분의 죄를 책임지고 그런 거기 이번에 선거 끝나고 이제 정치판 떠나라. 뭐 너가 코인 하든 비트코인 하든 요즘 많이 올랐던 코인 하든 뭐 하든 밥 위에 먹고 살겠지. 이제 정치판을 영구히 떠나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그 이준석과 이재명이가 퇴출되는 이런 게 구도가 돼야 됩니다. 이런 구도가 될 때 국민의힘의 우리 자유우파 보수에는 가장 이게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앞으로도 계속 이 제3지대는 추진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